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앞으로는 노후 자금이 부족한 은퇴자는 63세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중에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난 만큼 수령액은 소폭 줄어듭니다. 현행 방식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면 급여액 전액을 줄여서 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을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령은 퇴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령층의 소득을 보충해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제도에서도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중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하여 감액 비율 1년당 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현행 개선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은 급여액 전액에 대해서 1년 단위로 6%씩 감액을 합니다. 최장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선안은 급여액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의 감액 수령도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현행 조기 노령연금 감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63세부터 월 1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게 될 사람이 60세부터 전액 조기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82만원이 수령액이 되고 18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내역을 보면 100만원 중 18%인 18만원을 차감한 82만원을 60세부터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선안인 조기 노령연금 감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63세부터 월 1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게 될 사람이 60세부터 50%만 조기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9만원이 감액되고 41만원을 60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인 50만원은 63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내역을 보겠습니다. 50만원 중에 18%인 9만원을 차감한 41만원을 60세부터 62세까지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63세부터는 나머지 절반 50만원을 합친 91만원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별로 정상 개시 연령이 모두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정상 개시 연령보다 5년 더 빠르게 또는 5년 더 늦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출생 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에 만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어져서 최종 65세까지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올해 적용되는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다음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출생 연도가 53년에서 56년생까지는 수급 개시 연령 만 61세부터입니다. 57년에서 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61년에서 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인데요. 올해 적용되는 연령입니다. 65세부터 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급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은 각각의 수급 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각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받기 시작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조기 노령연금 제도와 연기연금 제도인데요. 과연 두 가지 제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내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으로 5년을 더 빨리 받게 되면
금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미리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빨리 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월 0.5%씩 연금액이 감액되어서 5년을 더 일찍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조기연금 감액률 및 감액 수령 금액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씩 받는 수급자 사례입니다. 조기 수령 기간이 1년일 때 감액 비율 마이너스 6%, 수령금액 94만원입니다. 조기 수령 2년일 때 감액 비율 마이너스 12%, 수령금액 88만원. 조기 수령 3년일 때 감액 비율 마이너스 18%, 수령금액 82만원. 조기 수령 4년일 때 감액 비율 마이너스 24%, 수령금액 76만원. 조기 수령 5년일 때 감액 비율 마이너스 30%, 수령금액은 7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조기 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조기 수급자의 소득,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인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인 A값, 2024년에는 약 298만원입니다. 이러한 298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조기 지급이 중지되고 A값 초과 시기 중에 받은 노령연금은 반납해야 하고 60세 미만이라면 보험료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 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84만 9,7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는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약 96만 명, 2025년이 되면 약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기연금입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을 더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은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을 더 늦추어서 받으면 최대 36% 증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연기연금으로 5년을 늦춰서 받게 되면 수령 금액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늦게까지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후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기연금을 선택하여 수령 금액을 더 올리고 더 늦게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연기연금 증액률 및 증액 수령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씩 받는 수급자 사례입니다. 연기 기간이 1년일 때 증액률 플러스 7.2%, 수령 금액은 107만 2천원입니다. 연기 2년일 때 증액률 플러스 14.4%, 수령 금액은 114만 4천원. 연기 3년일 때 증액률 21.6%, 수령 금액은 121만 6천원. 연기 4년일 때 증액률 28.8%, 수령 금액은 128만 8천원. 연기 5년일 때 증액률은 플러스 36%, 수령 금액은 136만원입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수급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연기연금을 결정하실 때는 주의해서 손익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첫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한 소득 산정 시에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오로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만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월 약 167만원,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두 번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 시 공적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세 번째,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전액 100%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월 110만원 그리고 추가공제 30%까지 적용합니다. 임대소득은 단순 경비율로 필요경비 42.6%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네 번째,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사유를 2024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50만 2,21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1인 기준 33만 4,810원의 최대 50%인 16만 7,400원까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는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다섯 번째, 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등 납부 여부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도 부과하고 소득세도 부과합니다. 반면에 기초연금,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 않고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세도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조기 노령연금, 연기연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